살이 빠지지 않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은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마른 이들의 뇌로 바꾸는 구조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사람들은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어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는 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조금 더 디벨롭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적인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매일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식사를 마친 후에 초콜릿을 먹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초콜릿 비닐봉지를 뜯고 있으실 겁니다. 뇌에서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게 에너지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습관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채로 정보를 선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쪘지?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뇌는 자신이 뚱뚱한 사람이라고 정말 인식을 하고 그런 정보만을 필터링을 해서 그런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 뚱뚱한 나라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폭식하는 습관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뇌에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살을 빼는 다이어터야 가 아니라 나는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먼저 정체성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뀐 정체성에 맞는 생각, 행동, 감정을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음식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이 음식이 나에게 엄청나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습니다. 오늘 아니면 못 먹는 건데 무조건 다 먹어야지.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체하더라도 먹고 싶은 걸 다 우겨 넣고 말겠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반면 마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음식을 음식 그 이상 그 이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고,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는 거고, 땡기니까 간식을 먹는 거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엽떡이라는 음식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선사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음식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오늘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굳이 많이 먹으면서까지 내 몸에 손해를 입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마른 애들은 소화 기능에 예민합니다. 자기가 언제 포만감을 느끼고 언제 밥을 그만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식욕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의 체계가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다이어트, 요요 이걸 반복한 사람들은 언제 내가 배고프고 배부른지 이걸 인지하는 장치 자체가 꺼져 있습니다. 나는 이때 밥을 먹고 이때 밥을 안 먹고 이때 어느 정도 먹어 라는 거를 인지시켜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뇌에서 얘는 그래서 밥을 얼마나 언제 먹는 거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뇌는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언제 나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줄지를 모르니까 일단 얘가 준 거를 비축하고 기다리자 라는 기아 상태를 발동하게 됩니다. 손발이 차지고 생리가 나오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도 내 몸이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반면에 마른 애들은 어떨까요? 배부르면 그만 먹고 배가 고프면 먹고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에너지 비축 상태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거를 적재적소 배출하는 이 시스템이 아주 매끄럽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한 끼를 굶는다는 거는 살을 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겁니다. 무조건 1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돼. 9시 1분까지만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제 조금 많이 먹어서 지금 소화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아침을 굶고 점심을 2시쯤에 먹어야겠다. 어제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더니 오늘 배가 고프네? 아침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른 사람들은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 하나를 깨고 가셔야 되는데, 마른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살이 안 찐다는 거는 배고플 때만 먹어서 그런 겁니다. 먹고 싶은 거를 1인분 이상 3끼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조상님들이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을 할 때야 3끼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현대인이 3끼를 아주 풍족하게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애들은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이 꽤나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자주 먹는 부류가 있고 한 번에 크게 한두 끼를 먹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둘을 보면 전반적인 식사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때 소식좌가 유행하면서 이 첫 번째 부류를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주 먹는 습관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른 애들 중에서 자주 먹는 애들은 자주 먹어도 식욕이 완만하게 조절이 되니까 먹는 거지, 우리가 그 습관을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마른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번, 먹을 때만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는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나는 이때는 먹고 이때는 안 먹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몸의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 몸에서 나는 이때 이게 먹고 싶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른 애들은 이걸 정말 귀신같이 캐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먹고 안 먹고 싶은 거면 안 먹습니다. 애매하게 맛없는 거를 많이 먹을 바에 그냥 맛있는 거 한 점 먹고 말지,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게 현 시점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른 애들은 먹고 싶을 때만 먹고 그 외의 상태에는 공복을 잘 유지를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 영양소가 채워졌으니까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영양소가 오버됐으면 배출을 하고, 이 시스템이 아주 선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른 애들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욕이 올라서 더 먹느냐, 아니면 식욕이 떨어져서 안 먹느냐, 이게 살찌는 사람들과 마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폭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먹어야 돼 라는 이 인지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밥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먹는 친구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에게 잠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지금 내 몸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 자체를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마른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좀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안 좋은 식습관을 마른 사람들의 식습관으로 대체하는 이 과정을 잘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